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99% 장점 중에 1%의 단점이 보이면 정이 떨어지는 거고, 99% 단점밖에 없는 사람인데 1%의 장점이 눈에 띄면 거기에 반하는 거야. 1%의 어떤 것 중에서. (4월 18일)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목요일 순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형아님께서 창골브로 2% 부족할 때가 완벽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0% 순금, 순은은 금속으로 쓸모없는 것처럼. 하하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또 게시판에 꽃밭의 순고님께서 조합원 승인도 받고 조금 전에 안치환님의 노래도 듣고 이리저리 마음이 좋습니다. 출첵 신고 벌써 결혼한 지 9년입니다. 이제 10년 차죠.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0년 차.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10년 차를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세상이죠. 결혼하기도 힘든 세상이라고 이렇게 발표도 하기도 하고, 이미 가신 분은 또 유지하기도 힘든 세상이라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훈아님의 노래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사랑. 프로그램에 참, 폭격이네. 어택이야, 어택. 나훈아님의 사랑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또 신청곡이니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1%의 중요성, 그리고 99%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어요.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도, 어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단점이 99%를 가리는 큰 점이 돼서 그냥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럼 그 사람이 입만 열어도 싫고, 그리고 쳐다만 봐도 싫고, 막 이런 경계에 가면은 결국은 관계가 정리되는 그런 비극적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한 번쯤 그의 99%, 1%를 치우고 99%를 바라보고, 또 때로는 99%를 치우고 1%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이 메시지였는데, 1%의 어떤 것이란 영화 대사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합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은 장점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목요일 순서는 역시 아주 장엄한 순서죠. 그리고 이 선곡도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그 목요일에 맞게, 어나더 스토리에 맞게 뭔가 이게 그 도의 경계가 있는 노래들, 자신의 심상을 들여다보는 이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곡에는 우리 그 이동원 PD님께서 외부에서 외근해주고 계십니다. 일전 안 받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는 진화한다 하시는 분께서 국민TV 라디오 트위터에 최근 영화 이야기와 과거 영화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더니, 조합원님 중 한 분이 이 프로에서 영화 얘기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영화 소개해 주시나요? 화요일 날 해드립니다. 화요일 날 블록버스터, 박스오피스, 한 주간의 그 이슈, 포커스, 다음 주 개봉작까지 해서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화만 보러 다니는 정말 광인이 한 분 있습니다. 흉아님께서 요즘 2시간씩 하루 3번 잠들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때문인지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국민TV 라디오가 친구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라산 돌림께서 국민TV 화이팅! 사랑하는 이에게 장난 걸고 싶은 봄날 모두 행복하세요. 멋진 문구다. 사랑하는 이에게 장난 걸고 싶은 봄날. 중년의 부활을 꿈꾸며 조용필의 바운스 부탁해요. 예,
바운스 요즘 신청곡 많아요. 그리고 오늘 그 기사를 잠깐 봤더니 또 국내 차트에서는 바운스가 싸이의 그 신곡을 능가했다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로 싸이 씨께서 제가 감히 어떻게 조용필 씨를 뭐 이런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전체 기사는 못 보고. 개똥이 아빠님께서 창거랭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 제 신청곡도 틀어주시나요? 에즈원의 천만에요. 왠지 듣고 싶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써나 아빠. 창거리 형 국민TV 방송 듣다 보니 특히 형님 방송 본방 듣다 보니 내 데이터 어쩔 거예요. 유유. 데이터 충전. 형님은 좀 멋진 듯. UMC 음악도 틀어주세요. UMC 음악은 위험한가요? 어두운가요? 크크. 자영이 틀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사임당님. 제가 아까 그 1%의 소중함, 99%의 소중함 말씀드렸더니 저는 제 신랑만 보면 입만 열어도 꼴 보기 싫어요. 이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어쩌죠? 아주 남자라는 족속은 왜 그리 이기적인지. 제 친구는요, 신랑 이름 대신 핸드폰에 이기자라고 써놨대요. 이기려고 이기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기자라고 입력해놨답니다. 아유, 꼴배기 싫어라, 신랑 놈. 이렇게. 야. 그리고 떨림님께서 오늘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당신과 만난 이날 왁스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모난 개구리님께서 이 시간에 너무 지루한데 국민TV 라디오 때문에 지루할 시간이 없네요. 창걸님 화이팅 크크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위저노로 노래 들으니까 좋습니다. 어제 누가 RATM의 노유 에너미 신청하던데 저도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예, 이거 어제는 넘쳐서 못 틀어드렸는데 이거 준비를 해드릴게요. 다른 곡들은 노력해서 틀어드리는 방향으로. 예, 계속해서 댓글 읽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윤호 선생님의 어나더 스토리. 먼저 그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예. 꼴 보기 싫은 남편 얘기. 뭐 그래도 진화가 된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그 꼴 보기 싫더라도 이해해야죠. 1년 차가 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쯤 되면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듣던 아주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절미 얘기. 인절미. 그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어떤 며느리가 무당을 찾아간 거야. 무당을 찾아가갖고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그래 사실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뭐 좀 악담까지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무당이 그러면 그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냐고. 그 인절미를 그걸 맨날 답으로 직접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는데 그랬더니 인절미를 매일 해주라고. 그럼 어느 날 목이 메어갖고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게 좀 그 승질난 며느리가 옳거나 이게 좋은 수다 그래갖고 인절미를 그냥 한번 진짜 돌아가시라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인절미를 매일 해드렸어.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한 6개월 먹더니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이렇게 진짜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와, 이 우리 며느리가 개가천선했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1년차 신랑님께서 좀 이기적이신 분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보시고 한 6개월 해주시는 건 어떨까. 또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겠습니까만은 또 이 바꿔서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뭐 돌이킬 수 없을 땐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거기 이상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솔직한 사람이라서. 예. 재밌었습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훈훈한 얘기를 갖고 나오셨는지. 지난주에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은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말씀드릴 사람들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살았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현실 21세기는 참
예측 불가능한 시대죠. 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서 주택은 절대로 무너져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존재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위험 가득한 세상에 분명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 그리고 늘 봐오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것은 어쩌면 이것이 위험을 증폭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것, 이질적인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춘추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죠. 공자가 춘추.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고대 시대가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제황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춘추 오패라고 해서 5명의 그 대장들이죠. 이러자면 예, 오패. 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자가 됐던 사람이 제 나라의 황공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제황공이 이제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근데 고죽국을 치러 간다. 예, 고죽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 원래 고죽국은 백의와 숙제의 예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백의숙제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 원래 백의는 고죽국의 첫 번째 왕자였고 숙제는 세 번째 왕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근데 이 아버지가 원래 숙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백의가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백이니까. 그리고 물려주지 마음속에만 있다가 채 물려주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백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백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숙제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말 말아라. 이러는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가 도망가 버려요. 오. 그랬더니만 어쩔 수 없이 숙제가 왕이 돼야 되는데 숙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이 귀찮은 일을 나에게 시켜 이러고 야, 그거 참 형제들이 참 재밌네. 백의를 따라서 같이 도망가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백의 숙제 사건이 일어났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이 백의 숙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제나라 황공이 이 고죽국을 치러 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싸움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점점 지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 됐고 처음에 봄에 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겨울이 돼서야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죠. 그래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빨리 귀국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요. 네. 이제 다들 지쳐 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오른팔이었던 이제 관중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제황공의 오른팔. 예. 이 관중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관중 엄청난 사람이죠. 이 관중이 이제 늙은 말을 하나 가져오게 합니다. 길을 잃을 때. 그래서 늙은 말을 앞세우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늙은 말은 전투에서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길들, 그 다음에 길의 지형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익히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온몸이 내비게이션이구만. 예. 그래서 늙은 말을 찾아서 이제 길을 찾아가면서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또 가다가 또 이제는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럴 때 개미가 필요합니다. 개미를 빨리 찾아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개미를 찾게 합니다. 드디어 개미를 찾고 개미굴을 찾았을 때 그 아래에 반드시 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개미집을 찾아서 밑을 파보니 그의 말대로 샘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왕공의 신하들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소하다고 하는
쓸모없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더 많은 쓸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늙은 말은 그 실제 이 그 전투에서도 뭐 이렇게 좀 활용이 좀 덜 되고 또 때로는 그 거리를 이동할 때도 늙은 말은 이 힘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 태우거나 짐을 싣기도 참 그 애매한 경계인데 막상 길을 잃고 야, 그랬을 때 그 전 병사들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돼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대단히 불편한, 그 불편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두렵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되고 친숙한 것을 찾게 되죠. 친구들도 그렇고요. 예. 근데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질성 또는 사소한 가치들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과 관계돼서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쯤 전국시대 말기. 예, 맹상군이라고 하는 그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왕족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한테 퍼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려 식객이 3,000명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 식객이라는 게 이제 빈둥거리면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3,000명이 확 꼬여들어요. 근데 보통 식객들은 대부분 학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맹상군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나 봐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 잘 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맹상군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물러라. 당신이 머무르고 당신에게 대우를 하겠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거 보면 사기꾼인 거 모릅니까? 그랬더니만 맹상군이 딱 있다는 얘기. 내가 사실 그 사기를 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물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 개그맨.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개그맨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동물 울음소리를 냈나 봐요. 야. 그리고 이제 도둑질 잘하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증명서 위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온갖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식객들 내부에서도 이제 맹상구. 그저 사람 좀 가려받읍시다. 이게 참 아무리 3,000명이지만 예, 우린 노는 물이 달라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받아. 감지하는 게 이런 게 기분 향이가 나쁜 있었겠죠. 거죠. 예. 어떻게 그런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언제 훔쳐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도둑질하는 애가. 그러니까 식객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맹상군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장 대국 진나라에서 이제 맹상군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초청이 원래는 맹상군이 인덕이 후하다고 해서 재상으로 그 모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데요. 등용을 시키려고요. 예, 이 진나라라고 하는 왕은 이제 결국 그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진시황을 통해서 이제 전국을 통일한 나라니까 네. 엄청난 강대국이죠. 대진제국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맹상군을 초청해서 맹상군이 오는데 어떤 반대냐면 맹상군은 이게 위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상이 됐다가 진나라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맹상군이 오자마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주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얘 풀어줬다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처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온갖 모함에 휩싸이고. 네. 그러니까 일단 황제의 뜻은 저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은 우리 등용을 시켜갖고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출신이 이상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옥에 가두고 나서 풀어주면 또 위험한 짓 하옵니다. 이렇게 됐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식객들을 다 데려갔으니까 맹상군은 이
난리를 피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 소왕에 애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애첩의 말이라면 왕이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애첩을 설득해야겠다. 그래서 애첩을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애첩이 기꺼이 동의를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걸죠. 그러니까 여우 뭐라고 할까요? 목도리라고 할까요? 예. 그 재밌는 그 목도리가 있습니다. 호백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만 만든 그 목도리가 있는데 예. 이게 그렇게 귀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주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 겨드랑이 털로만 만들었으면 그 몇 마리를 잡아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진나라에 왔을 때 소왕에게 그걸 바쳤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그걸 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니까 예. 그 마지막 첩이 봤을 때 준 걸 알면서 예. 그게 또 탐이 났더구만. 예. 그걸 곡물로 갖고 온 걸 알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객 중에 있었던 이제 도둑이 네. 가볍게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싹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형님, 뭐 그런 거 갖다 걱정하십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첩이 이제 그걸 받고 예. 소왕을 이제 설득하죠. 예. 그래서 성공합니다. 장결에 이제 막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와 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구워 쌀먹고. 예.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맹상군 일가는 불이 나게 도망가죠. 근데 문제는 각 성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통행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조범이 또 기가 막히게 달리는 말에서 이제 통행증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성마다를 다 합니다. 예. 근데 진나라의 이제 마지막 그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변경이죠. 여기에 예. 이제 항곡간이라고 하는 이미그레이션. 예. 저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단단합니다. 이건 통행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을 나가기 위해서는 첫 닭이 울 때 성문이 열립니다. 첫 닭이 올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서서히 밝아올 여명. 때쯤 예.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낭패가 됩니다. 이때쯤 이제 진나라 소왕도 깨어나서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깨닫고 추격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예. 그럴 때 깜빡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이제 땅에다 귀를 딱 대니까 멀리서 말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또 뛰어난 그 청각이 뛰어난 부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난리 났습니다. 어쨌거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진나라 군사는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도착할 것이고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그럴 때 또 이제 식객 중에 뛰어난 동물 울음소리를 개그맨이 달래는, 등장하는. 예. 야, 가장 중요할 때 개그맨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다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진나라 항곡간 일대 모든 닭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병사가 닭이 우는구나 이러고 이제 문을 열어서 무사히 피신을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그 성어 중에 그 계명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명구도. 예.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와 구도 그 개도둑질이라고 하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브라보. 이 스토리는 사실 이거 진짜 그 중국 가서 기획서를 내서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네. 이거 흥행하지 않겠어요? 예, 왜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아마 되지? 영화 있을 겁니다. 예. 정말 멋진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어나더 스토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도장 꽝 찍어주신 광명시민님 감사합니다. 발도장 꽝 찍고 일하는 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일하는 척은 뭐죠? 예. 신청곡 하기엔 좀 미안하지만 노래 한 곡 신청해볼 이탈리아 가수 노래인데요. 가수는 모르겠고 화장품 광고에 썼던 메자비아라고
라는 노래인데 궁금하시면 들려주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여기는 Another Time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셨어요. 점심 맛나게 드셨나요? 오늘도 전창걸님 반가요. 전 이어폰을 상식 끼고 근무하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국민TV 라디오를 끼고 산답니다. 오늘도 유쾌한 방송을 부탁해요. 그러네요. 뭐 직장 내에서 이어폰을 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좋은 직장이네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생방을 듣고 있습니다. 경규님께서 저번 가입은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좋은 방송, 바른 방송, 공정한 보도가 있는 방송 되길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 방송 쪽도 노력하도록. 공정한 보도는 저하고 조금. 예. 그리고 흉아님께서 계속 납을 금으로 만들려던 삽질, 연금술이 현대의 합금의 기초가 되었듯 지금의 삽질이 미래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삽질이라도 언젠가 쓸모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크크크. 계명구도. 흉아님은 만만치 않은 그 공부를 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삽질 중에서는 쓸모있는 삽질이 있고 아주 불편한 삽질이 있죠. 네. 이녀님께서 닭이지 참 개. 아까 그 계명구도 들으시고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고사성어 그런 얘기였군요. 재미나게 말씀해 주셔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듯. 계명구도. 이렇게 하셨고요. 굿프렌드 8123님께서 사람의 쓰임은 다 다르네요. 국민TV도 그런 조직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제님께서 주말을 앞둔 목요일 꼭 듣고픈 노래 틀어주세요. 링킨파크의 Shadow of the Day.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만혜님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 인절미. 신사임당님 아까 우리 신랑은 떡도 싫어해요. 참네. 햄버거 피자 이런 초딩 입맛. 햄버거를 만드세요. 징글징글징글. 오늘 그러니까 이 신사임당님께 우리 연극표 2장 발행하죠. 없는 사람들 연극표. 그래서 이쪽으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주소를 물어볼 거고 주소를 받으면 아마 그쪽으로 티켓을 발송해 드릴 건데 없는 사람들은 바로 가셔갖고 제가 신사임당이에요 하는 그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겁니다. 예.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이메일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결혼 10년 차 되셨다는 분께는 뮤지컬 티켓 2장 쏩니다. 뮤지컬 티켓. 뭐죠, 제목이? Next to Normal. Next to Normal. 예. 그거 끝 이제 마지막 없어. 이제 그 2장 발행하면 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또 오면 이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이 또 오는데 그 표를 또 아주 좋은 의미로 협찬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발행을 하도록. 그리고 또 이은호 선생님도 책을 또 선물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어떤 책을 준비를 하셨죠? 열자하고 그때 드리기로 했던 게 열자 2권하고 또 하나가 간디의 스와리지라고 하는 책이 예. 있습니다. 그 힌두 스와라지라고 하는 2권의 책을 두 분한테 네 분한테 드리기로. 예. 예. 그때 우리가 선정을 했었나요? 예,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소식이 아직 안 왔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발행하는 걸로. 예. 그때 제가 선정됐었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을 이윤호 선생님한테 드리면, 이윤호 선생님이 출판사에서 절차가 그래요. 예. 자, 계속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유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허유? 예. 그 전설 허참이랑 속의 허원 이쪽은 아는데 인물인데요. 허유는 네요. 이게 이제 그 중국에 보면 이제 요순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 그 요왕과 이제 순왕의 시대인데요. 그때 이제 요왕이 물론 전설적이 속의 나라니까 실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왕이 아마 그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전 뭐 이 언저리죠. 그렇죠. 예. 안팎판경. 언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설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예. 이 요왕이 이제 그 선양을 합니다. 왕위를 이제 자기 자식에게 안 주고
덕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걸 선양한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순왕에게 물려주지만 처음엔 허유라는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허유한테 물려주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 나보다 당신이 덕이 있으니 당신이 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일단 허유는 이제 은자였는데 숨어 있는 사람이죠. 예, 은거기.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 천하가 이미 평안해졌다. 내가 그대를 대신해 천자가 된다면 명예 때문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명예라는 건 그냥 나에게 오는 손님인데 내가 천자를 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된다. 그러니 나는 이제 뭐에 쓰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이 더 재밌죠. 뭐냐면 왕을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뱁새가 깊은 숲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결국 그대는 돌아가서 편히 쉬시오. 나에게는 천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딱 거절을 합니다. 오, 허유가. 예. 이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기껏 해봐야 그런 짓인데 나한테 나의 깊은 이것을 기껏 뱁새가 하는 짓을 하라고 이런 얘기죠. 이야.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고요. 그 그다음에 앞에 저기를 잘 깔았어. 그래도 겸손어를 잘 깔았어. 당신이 왕인 시절에 왕을 해갖고 이게 나라가 좋아졌는데 내가 가봤자 그냥 뭐 명예직밖에 더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앞에다 딱 깔아놓고 뒤에다가 한 큐를 또 날리니까 또 이게 또 매력이 그런 수법이 있었구나.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허유가 가서 산속에 가서 귀를 물에다 막 씻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친구가 있다가 소를 먹이러 와가지고 물을 먹이다가 허유가 귀를 계속 씻고 있으니까 왜 귀를 씻고 있냐. 그랬다. 내가 오늘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다. 글쎄 나보고 왕을 하래잖아. 이러는 순간 갑자기 이 친구가 있다가 소를 막 끌어냅니다. 어이 그러고 막 빼더니만 그런 더러운 물을 우리 소한테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야 재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허유가 사는 동네는 좀 어느 신선급들만 사나 봐. 신선 1등급 1+. 죄송합니다. 그렇기보다는 그 시대가 아마 만일 실제로 있었다면 그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대동세상과 소강의 세상이라는 게 나와요. 대동세상, 소강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담이 없고 서로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내 옆집 아저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세상. 이게 대동세상이죠. 모두가 나눠 갖는 세상. 그런데 이제 그 요순 시대를 지나고 이제 하은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을 선양하지 않고 이제 세습이 되기 시작했고 담을 치기 시작했고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가 구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예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의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소강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도가 떨어지니까 예니, 인이니 이런 말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무슨 자애니, 효니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룰이 너무 많아. 룰이 너무 많아. 그런 어떤 대동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선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신선처럼 귀찮은 거 뭐하라냐. 그냥 내가 이러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누굴 다스리는 거야말로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허유는 거절을 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이제 선양받게 되죠.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양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양주.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사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단지 그냥 얘기로는 전국시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맹자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반은 묵적에게로 돌아가고 반은 양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적, 양주. 그러니까 묵자라고 하는 겸해주의자가 있죠. 나중에 이제 묵적에 대해서는 하루 날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세상을 나중에 할 걸 지금 예, 이롭게 하기 1년치를 싸는 위해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강이 털이 다 달아 없어질 만큼 네. 세상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람이 이제 묵적입니다. 그래서 겸해주의를 대표했던 사람이죠. 겸해라는 게 무슨 예, 말이에요? 모두를 골고루 사랑한다. 세상을 다 사랑한다. 예. 이게 이제 공자의 별에 가려서 사랑하는 것과 이제 대비시켜서 겸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묵적이 한 축의 사람들의 반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반은 묵적을 따르고 목적을 따르고. 나머지 반은 양주를 따른다 그러는데 예. 이 양주는 위아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털 하나도 터럭 하나도 뽑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맹자가 양쪽을 다 비판하죠. 한쪽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털 하나도 안 뽑는 것이고 예. 한쪽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자기를 모두 죽여가면서 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한다. 이런 이제 양쪽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맹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양주인데요. 그러니까 양주가 대략 그 시대쯤 사람 아닐까. 맹자의 시기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주의 이제 그 터럭 하나를 안 뽑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묵적의 제자 중에 근골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죠. 아주 유명한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하루는 양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너무 궁금한데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예. 털 하나도 안 뽑습니까?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정말로 안 뽑으실 겁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오. 그때 양주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근고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정말로 털 하나 진짜 안 뽑아요?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탁 뭐라고 하냐면 털 하나 뽑아서 구원받을 세상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주식 표현으로 보면 본래 털 하나 뽑아서 세상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근고래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털 하나 뽑아서 세상이 뭐 구원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요. 진짜 그래도 털 하나 뽑더라도 세상을 구원시킨다면 이롭게 한다면 정말 안 뽑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한심하다는 듯이 탁 쳐다봅니다. 넌 철학을 모르는구나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탁 그냥 나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궁고래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물어봤으면 뭐 대답을 하던가 한심하다는 투로 탁 보고 나가.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있는데 나오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 제자를 만납니다. 맹손양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예. 양주의 제자예요? 예, 양주의 제자죠. 이 양주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차저차 당신 선생하고 아니 이런 얘기를 대답을 안 했는데 해주는 거야. 제자님. 제가 그 선생님이면 제가 물어본 거 대답을 해. 하나는 또 대답을 했어요. 근데 궁지에 몰리신 거 아니야? 또 대답할 것도 없고 내 질문이 너무 세니까. 둘 다 이제 근고래는 묵적의 수제자고 예. 맹손양은 그 양주의 수제자예요. 예. 둘이 수제자끼리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고래가 그런데 정말 화나는 건 둘째치고 정말로 궁금한데 아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정말 털 하나 안 뽑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얘도 이제 한심하다는 듯이 근고래를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얻고자 할 때 당신의 몸을 핥힌다고 하면 핥히겠느냐? 세상을 얻고자 한다면. 그랬더니만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핥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핥히죠. 네. 저라도 핥히죠. 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그러면 팔 하나를 잘라서 세상을 얻는다면 팔 하나를 자르겠느냐. 그랬더니 근고래가 있다가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만 이제 이 맹손양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털 하나와 피부와 팔이 뭐 차이가 있겠느냐. 다 그 털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만 이제 근고래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임금이 나를 만난다면 내 편을 들 것이고, 당신의 스승이 만난다면 당신 편을 들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어찌 알겠느냐 이러고 사라지는데 근고래가 또 메시지를 던지고 가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양주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맞다. 털 하나를 뽑는 일, 팔 하나를 잘라서 세상을 얻고자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다. 털 하나를 뽑아도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지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털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다 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만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양주식으로 보면 뭐냐면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다 세상을 얻고자 털도 뽑고 팔도 자르고 죽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세상에 이롭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죽이거나 자기와 함께 남을 죽게 하거나 자기를 대신해서 남이 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먼저 죽이거나 대신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잘 나가봐야 자기랑 같이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나타리 고진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10년은 안 됐을 거고 그 윤리 21이라는 21세기의 윤리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칸트를 부활시키는데요. 이 칸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언명령이에요. 뭐냐면 칸트의 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명제가 있는데 내 행위의 경률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맞도록 행위하라라는 게 첫 번째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가장 보편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행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언명령인데 뭐냐면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엄마에게 잘 보이게 해서 공부를 하는 가언명령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정언명령으로 자기를 위치시키라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그 공부한 쪽으로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됐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수단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가언 명령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수단적으로 내가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수단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두 번째 명제하고 연결해 보면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타인을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칸트는 또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목적이 되면 첫 번째 명제, 두 번째는 타인도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타리 고진이 보기에는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가 죽어가는 것은 자기가 수단화되었음과 동시에 타인을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막 어떤 굴레 같은 느낌으로. 21세기의 윤리는 화해이고 이 화해의 핵심은 목적성의 회복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를 들면 미국을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시키는 이것이 아니고 이라크를 목적적으로 본다면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이제 공자가 이미 사실은 BC 3000년도 전에 얘기를 한 얘기죠. 3000년,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쯤에 공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놓고 이제 다음 그 학장을 뽑을 때 했던 얘기 아마 살짝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일이관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 도를 꿰뚫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의 제자가 던진 얘기가 있어요. 그게 충과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 서. 예, 충이라는 건 마음이심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서라고 하는 건 마음이심의 중심에 너가 있는 거죠. 그 같을 여자를 쓰는데요. 마음이심에. 그러니까 나를 목적으로 하고 타인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을 서게 하고 내가 행하지 않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가 거기에는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양주가 얘기하려고 하는 위아주의, 즉 개인주의는 뭐냐면 단순히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어야지 비로소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위아의 가치. 우리가 이제 혹시 그 전철거 씨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교과서에 그런 거 실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제구 소령이라는 예, 우리 실렸죠.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슈루탄을 던지는데 부하가 잘못 던졌는 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뛰어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그리고 체육 시간에 매일 강제구 소령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타주의를 막 얘기를 하죠. 이타적으로. 그런데 사실 건강한 세상은요. 개인주의가 너로서 살아가 강조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가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로 어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세상일수록 너답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타주의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너를 희생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단의 수단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사회인 거죠. 이 당시에 양주가 본 것도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세상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돌이켜보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시키고 그것의 명분으로 기껏 지식인들이 마치 대단한 도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아까 말했던 허유가 있었던 요왕이 있었던 그 세상이다. 옛날의 성인들은 옛날의 옛 어른들은 털 하나 뽑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만큼 천하를 우습게 알았다. 그래서 천하를 거부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들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교묘해서 저게 진짜 그게 국가죠. 저 마음이 진심으로 그것도 가장 어렸을 때 유학이나 또 때로는 그 초등학교 이런 당시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을 잘 믿고 이런 당시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쇠뇌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야. 오늘 진짜 죽인다 죽여. 우리 종교 하나 만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나더 타임 대단한 것 같아. 이 감성적인 멜로디와 함께 그거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건드리는 이 인문학까지 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즐거운 이야기야. 즐거운 이야기. 대단한 자화자찬. 자체 뻐꾸기. 아무도 이렇게 안 떠들어주니까 혼자서 이렇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졸면서 자습하는데요. 덕분에 말똥말똥한 눈으로 버티고 있네요. 국민TV 화이팅 하셨습니다. 훈이님께서. 멋지십니다. 예, 멋지세요. 졸릴 땐 주무시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들 졸릴 때 놀고 공부할 때 자고 그래서 문제죠. 예. 처음처럼님께서 창거령님 노래 한 곡만 틀어주세요. One of K-Log의 Nothing Help. 어제도 신청했어요. 어제 신청했는데 못 나갔나 보죠?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책도 이렇게 하나 소개할까 해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현호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게시판에 책도 하나 올라오고. 저도 책 하나 소개할게요. 어제부터 읽은 책인데 제목은 이지매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개개인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 갇혀서 그 작은 사회의 규칙이 정해지고 여기에 어긋난 사람에 대한 배제가 이지매라는 것입니다. 즉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지매 놀이를 벌이는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생명보다 이 작은 사회의 규칙만을 우선시한다는 이지매 놀이. 학교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전창걸님 방송은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예, 그리고 굿프렌드 파리사님께서 이런 내용이 이 프로그램 음악방송이라 믿었던 방송에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의 아무튼 대부분은 이윤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니께서 무심코 듣는 듯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러고 있네요. 깊이 있는 코너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뭐 이 깊이 있는 거를 깊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얘기를 듣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줘야지 깊이 있는 얘기를 듣는 자세에 대한 걸. 근데 저는 정말 재밌게 다가가서 어느 순간에 다 웃고 났더니 깊이 있는 얘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게 좋지. 깊이 있는 얘기니까 예의를 갖추라 그러고 돈을 깊이만큼 더 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 뭔가 자신 없어지면 이렇게. 네, 계속해서 이윤의 어나더 스토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 관련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여행 가면서 느꼈던 이야기 하나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싶은데요.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어떤 틈나면 가려고 하는데 잘 못 갑니다. 그래도 자유로우세요. 예. 안주인께서는 뭐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하시나요? 예, 같이 가거나 뭐 관여 안 하기도 하거나. 유연해 피해가는 게 유연해. 한 몇 년 전쯤 이제 인도를 제가 잠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얘기를 좀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인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도를 갔을 때 그냥 무작정 갔어요. 네. 가서 비행기에서 이제 처음 인도에 대한 책을 딱 읽는데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절대로 인도에 밤에 도착하지 말 것. 근데 이미 시간을 보니까 내가 도착하는 비행기는 딱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인 거. 예. 어쩌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에게 거지들에게 돈을 주지 말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기에 조심할 것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가서 몇 가지 겪었던 사건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어떤 가게의 수예품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수예품이 너무 좋았고 제가 관계하는 일 중에 이제 그런 문화 보급 일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사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에이전시한테 부탁을 하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약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돌아왔죠. 근데 1년이 지나도 그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기념품들이? 예, 1년 뒤에 수예품이니까 꽤 그래도 많이 샀으니까 꽤 양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어떤 후배가 인도를 간다 그러길래 거기 좀 가서 영수증 복사해주면서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 친구가 가서 전화를 했어요. 형. 그때 포장했던 거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포장하다 말았어.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좀 노프라블럼 그러더래요. 네. 막 싸워가지고 이제 다시 보내주기로 하고 이 친구도 떠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인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막 엄청 싸웠죠. 너는 노프라블럼이야, 난 프라블럼이야. 막 그러고 욕을 막 하면서 싸우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어깨를 탁 치면서 아주 느물거리는 미소로 저를 탁 봐요. 그러면서 씩 웃더니만 하는 말이 물건이 안 간 것도 화난데 왜 화까지 내서 너의 신을 괴롭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물건을 못 받은 것도 화나잖아, 그지?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왜 화까지 내? 야. 갑자기 이런 거죠. 얘가 철학자야,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적반하장 사기꾼이에요. 예. 야, 정말 인도는 90%가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어떤 또 이제 수혜품점에 들어갔는데 큰 벽걸이가 있었어요. 예. 라자스탄에서 이제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작업했을 정도의 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얼마 정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돈으로 4만 원. 그러니까 그때 1루피가 2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그러면 4만 원이 되려면 2,000루피 정도였던 거죠. 2,000루피를 불러요. 딱 보는데 너무 싼 거예요. 네. 야, 이거 어떻게 4만 원에 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깎아보면 얼마나 깎아질까 재밌어서 이제 깎기 시작했습니다. 네. 괜히 막 계속 깎아달라고 하다가 나 간다 그러고 막 나오면 또 쫓아와서 웃으면서 탁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웃으면서 또 들어가서 짜이 한 잔 마시면서 또 얘기하다가 해서 계속 한 서너 시간을 놀다가 얼마에 깎았냐 하면 400루피에 깎았어요. 그러니까 2,000루피에서 400루피니까 한 5분의 1 정도 깎았죠. 우리 이야. 돈으로 한 8,000원? 예.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야 정말 싸다.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 이제 탁 어떻게 8,000원짜리를 나한테 4만 원에 사라 그래? 초반에 그 가격 부르는 게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탁 싸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싹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싹 들어가더니만 비슷한 거죠. 수혜품이니까 똑같은 건 없고 비슷한 걸 사는데 8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나한테 8,000원에 판 걸 80만 원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갔지. 그 일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너 진짜 사기꾼이다. 야 나한테 8,000원에 판 거 어떻게 80만 원에 파냐. 야 너희 새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느물거리는 미소로 그 인도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탁 보면서 어깨를 탁탁 쳐요. 노프라블럼. 아니 노프라블럼 됐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탁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네가 산 물건이 400루피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 안에 있는 신과 내 안에 있는 신이 만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400루피의 이야기를 했어. 어이, 환타지야. 길거리 상인이 다 환타지야, 네. 환타지. 그러면 됐지. 예. 뭐가 문제야?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은 80만 원에 사서 행복해. 왜냐하면 오래전에 저 사람 안에 있는 신과 내 안에 있는 신이 80만 원에 합의를 했거든.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지? 근데 그 순간 이게 사기인지 진실인지 철학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계를 나누면은 예,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저한테 8,000원에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0만 원에 저한테 준 게 아니고 8,000원에 줬고 뒤에 사람에게 80만 원에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나한테 8,000원에 줬을 때 그 가격은 8,000원이 본인도 넘는다고 생각하고 준 거거든요. 물론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인도는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네가 행복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허유다, 허유. 이게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헷갈렸어요. 얘가 사기야? 철학자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 밖이에요. 예, 예. 경계 밖이야. 그랬는데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디 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가는데요. 이제 사이클 룩사라고 하죠. 사이클 뒤에 이렇게 인력 거 있는 거 있죠. 그걸 타고 이제 딱 룩사를 타고 가려고 해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거리도 모르겠고. 일단 10루피를 달래요. 200원이죠. 네. 그래서 10루피를 또 얼마나 깎을 수 있지? 그러고 한번 해봤어요. 일단 5루피에 태워주겠대요. 네. 탔어요. 근데 언덕을 넘어서 2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노인이. 막 너무 민망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려서 막, 할아버지 타시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막 뚝뚝 갖고. 막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끌고 힘드시니까. 탁 도착했어요.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농담입니다. 그러고 심누피를 드리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있다가 웃으면서 자기는 받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신과 내 안에 있는 신이 오르피에 가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농담이라니까요. 이러고 심누피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어요. 네. 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와요. 조금 전에 신한테 기도했는데 오르피만큼 더 태워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거기는 또 한편의 계급 사회죠. 카스트 제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컴플레인도 없고 그런데요. 우리가 갖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 중에는 우리의 관계가 수평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잉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계급적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수단적이지 않아요. 다 목적적이에요. 예. 계급은 위의 계급대로 목적적으로 행위하는 거고 아래 계급은 아래 계급대로 목적적으로 해요.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니까 수단적이고 머리 돌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계급제도라는 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토릭사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어린 여자애가 갑자기 신문을 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힌두어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알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2루피인가 5루피인가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루피를 주면서 신문은 됐다고. 그때 이 여자가 앞으로 이 여자애가 딱 오토바이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신의 신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어라는 게 아니다. 예.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정당한 노동. 카르마라고 할까요? 자신의 업. 기독교로 그렇죠. 업이죠. 기독교로 보면 달란트. 네. 자기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국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계층, 그 신문을 파는 것에 대한 자기 카스트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관점, 서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사기꾼만 있는 세상 같지만 그렇죠. 다른 시선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이질적이고 낯선 패러다임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닥쳐올 위험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멋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요가를 하나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요? 예, 네. 인도 전통 요가인데요. 라자 요가라고 하는. 근데 그걸 배우게 된 거는 제가 무슨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율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켜야 될 8가지 계율이 있어요. 힌두 계율인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야마라고 하는 계율이에요. 야마. 예, 금계, 금지하는 계율이에요. 그 안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5가지의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임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로 보면 비폭력 뭐 이런 개념, 힘사가 폭력인데요. 아임사, 비폭력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네. 불상해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임사예요.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건 아임사예요. 인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실험하는 건 힘사예요. 그러니까 폭력이에요.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내 종족을 위해서 타인의 종족을 해야 하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게 요가에서 억지로 하는 거, 애쓰는 거, 이거 전부 아임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는 폭력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그러네. 예,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가하면 이렇게 비비꼬고 그러잖아요. 정말 식초 먹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흉내내지 못하게 해요. 그냥 아임사하지 마십시오.
아니, 심사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첫 번째 계율이에요. 네. 두 번째 계율은 사띠아라고 하는 계율인데요. 사띠아. 예. 이걸 굳이 번역하면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이에요.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할 때 거짓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워.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게임을 하듯이. 그것은 진실이에요. 네.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 이건 힘사예요. 첫 번째 계율에 위배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든 사실이든 중요한 건 진실을 얘기하는 것. 예.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뜨아예요. 세 번째는 이제 사떼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탐욕이라고 하는 건데 자칫 욕망을 거세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가를 하다 보면 흉내내고 싶고 네. 모방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탐욕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흉내내지 말 것, 모방하지 말 것, 너다울 것. 이게 이제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멋져요. 제가 그 요가에서 나하고 비슷한 제 생활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모방하는 일도 하나의 탐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떼아를 얘기하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2가지 정도가 더 있고 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계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계율이거든요. 권계. 첫 번째는 근계인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통념, 익숙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은 이런 낯설고 이질적이고 이상한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예.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지고 보다 의미 있어지는 것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멋지십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 일상생활, 이런 거 얘기를 어디서 훔쳐본 듯이, 예? 마치 저한테서 맞습니다. 계율을 파간 것처럼. 예. 흡사한 점이 많고 배울 점도 참 많네요. 인도의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알겠네요. 이윤호님 감사하셨습니다. 포님께서 행복한 오후님은 당최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가 없네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점점 빠져드네요. 진지하게 정자하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로 복습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자까지. 이야, 멋지십니다. 저도 정자하고 싶습니다. 굿프렌드 파리사님께서 행복한 소비, 구매부서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몇십억 뭔가 절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협력사가 도산하는 걸 봤습니다. 나름 합리적이었는데 경기 악화로 무너지는 걸 보고 많이 깨우쳤던 회고를 해봅니다. 이 떠오르는 게 다 다르군요. 예. 떨림님께서 신청곡 감사합니다. 계속 리메이크. 어릴 적 좋아했던 곡 새삼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최고예요. 아까 그 왁스 노래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나니머스 코리아님께서 내일 4.19 시민혁명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TV에서는 방송을 마치는 오후 6시 이후 스케줄 바쁘지 않으시다면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신력 있고 파급력 있는 언론에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님께서 창걸 형님 노래 한 곡만 틀어주세요. 원오케이 락의 Nothing Help. 아까도 신청했다가 안 나오니까 두 번째로 올리셨습니다. 어제도 신청했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이윤호님의 친근한 인문학, 창걸님의 찰진 추임새, 완벽한 삼일체네요. 약간 오바다. 이에 걸맞게 퍼펙트 데이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안 틀어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갑니다. 수요일 날 안 갑니다. 이거 저기 있구나. 한규호구나. 한규호. 어제 방송했던 이 내부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한규호 씨, 문화창고 진행하시는 한규호 씨. 이분이요 조금 소심한 게 있어갖고 다른 게스트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듣고 계셔. 그래갖고 좀 반응이 좋으면 또 이 책을 몇 권 사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한규호 씨.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훈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힐링 해갖고 힐링 어떻게 보면 넘쳐나잖아요. 그 힐링 중에는 또, 한계적 힐링도 많고, 너무 순간적 달콤한 힐링이라서 그 달콤함이 지나버리면 아무런 그 효과도 없는 힐링들도 많고, 어떤 이들은 또 힐링이 너무 공해적으로 많아졌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오늘 그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나더 스토리는 이게 진짜 산삼 같은 힐링이야. 산삼. 몸에 쫙쫙 받아. 그리고 뭔가 그 어떤 한 단계를 더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힐링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상대를 높여놓을 때 상대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언제 떨어뜨릴까? 이렇게 갖고, 걱정을 하셔갖고. 예. 선생님 트위터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트위터 있냐고. 저는 페이스북. 페이스북만 있는데. 예, 페이스북 예, 한글로 이윤호를 치면요. 이렇게 허연 수염난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이 이윤호 선생님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니까요. 거기서 잘 찾아보시면 영광이 될 거예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어. 예. 제일 좋아하는 건 문희정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해요. 철학을 또 이렇게 너무 전공을 하셨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노트까지 해가면서. 예? 너무 좋아하세요. 예. 마무리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도 뭐 이런 의미들을 좋아요. 가지고 예. 고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공자 맹자 이런 얘기를 또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 인도의 한 꽃 파는 소녀, 그리고 또 이제 택시 기사, 또 때로는 그 길거리에서 상인들이 얻은 거기서 얘기하는 가치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아주 종횡무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 더 즐거운 스토리로 만나는 걸 약속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나더 타임, 어느덧 또 이렇게 이인호 씨와 함께한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 김일송 씨께서 또 뮤지컬 주인공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로 게스트로 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에는 그날들, 뮤지컬 그날들의 주요 게스트들이 나와서 함께 토크를 한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나더 타임 내일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또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TV